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시간 걸리네요. 이게 사람을 보내는 일이 쉽지가 않네요. 또 사람을 맞이하고 보내는 게 방송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샵 확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부터 또 해볼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네. 분리배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공부를 좀 했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소비 패턴의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비 패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죠. 이런 소비 패턴으로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뭐 가치 소비라든지 체크 슈머, 미닝 아웃 이런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체크 슈머 같은 경우는 체크 슈머. 예. 예. 그 체크하고 또 컨슈머랑 같이 이제 합산된 그런 단어인 거죠.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성분이나 또는 원재료 등을 상세하게 확인을 하거나 또는 제품의 상품평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을 하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진짜 꼼꼼하신 분들이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원료를 어떻게 획득했는지까지도 부분을 따져보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료를 가져올 때 지역의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정당한 노동비까지 지불을 했는지 또는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 그 원료가 동물 실험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것도 요즘에 확인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또는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수송에너지를 사용을 했는지 이런 영향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구입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뭐 커피 제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먹는 제품들도 사실은 이런 정당한 노동비를 지불했는지 뭐 이걸 다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셔서 네, 맞아요. 정말 소비가 예전과는 달라졌구나. 또 다른 것도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가치 소비와 미닝아웃 이런 의미들을 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미닝아웃은 뭔가요? 미닝아웃은 이렇게 SNS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시면서 또는 이제 내가 이런 소비들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형태들을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소비하는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앞서 이런 소비자가 변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도 같이 따라서 좀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기업들도 좀 변화되고 있나요? 기업들이 요즘 마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무언가를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 보면 대표적인 변화로는 식품 또는 패션, 포장재 쪽에서 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에 밀접하게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쪽 그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들부터 먼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재활용이 사실 쉽게는 페트병 색깔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는 무 라벨을 생산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음료 페트병인데 아예 라벨을 씌우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재활용하실 때 내놓기가 편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애초에 생산 단계부터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미 사용된 페트병 같은 것들을 재생 원단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페트병에서 마치 실을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플라스틱에서? 예, 맞아요. 그럼 그게 옷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옷도 이게 50%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래요? 네, 이 옷이 바로 그 옷이에요. 이야, 멀쩡한데? 그렇죠, 멀쩡한 옷인데. 따뜻하기까지 하는데. 네, 보기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소비의 패턴을 좀 바꾸게 되면 소비자들 또한 내가 환경에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소비들을 이루어갔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비의 패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플라스틱이 저희는 그냥 버릴 수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깨끗한 건 다시 재활용하겠지만 다르게 또 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 어쨌든 물건을 아까 근데 식품 얘기는 했고 포장재 얘기도 지금 해봤고 패션도 지금 연결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변화하는 거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데 정작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 매장
여기도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매장이라는 공간 그 자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또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을 연결하는 중간 플랫폼의 그렇죠.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매장이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가가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곳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매장 이름이기도 한 건가요? 한 유형? 네, 그렇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 샵은 말 그대로 쓰레기 없는 매장을 그러면 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봉지를 안 주는군요. 오,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비닐봉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게 물론 그 구매하는 품목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케이크를 판매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케이크를 판매할 때 종이 포장재, 특히 코팅된 포장재, 종이 포장재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하시는 분들이 다용 용기를 가지고 왔을 때만 케이크를 판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카페 같은 경우는 또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야지만 텀블러를 그렇죠. 가지고 오셔야지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가져가실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이 그 유형이 되게 다양해지면서 그런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매장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 가게를 가게 되면 일회용 화장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솜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게 화장솜이 일회용 화장솜밖에 없는데 이런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다회용 대나무 화장솜을 판매하는 등의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들을 서서히 없애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도 하면서 새로운 걸 한 번씩 써보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많아요? 이런 이게 2014년에 사실 세계 최초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로웨이스트 샵이 이제 널리 퍼진 게 세계 최초로 시작한 게 2014년에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2018년에 저희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 쓰레기 대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점점 제로웨이스트 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그냥 검색창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만 쳐봐도 우리 주변에 어떤 샵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 이렇게만 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매 품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제로 웨이스트 샵은 대체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또는 안 쓰는 종이팩들을 종이 쇼핑백들을 모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플라스틱이 배제된 제품들이 주요 판매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 없는 고체 형태의 샴푸바 또는 바디워시바, 세제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고체 형태로 돼 있으면은 따로 비닐 이게 필요 없으니까. 네, 맞아요. 쉽게 그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샴푸를 쓰는데 비누 같은 샴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제인데 비누 형태의. 요즘에 저도 설거지할 때는 그런 바를 쓰고 있거든요. 되게 좋지 않으세요? 편해요. 편하고. 또 다른 게 더 있나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아까 잠깐 더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회용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일회용 화장솜보다 또는 수세미보다 다회용 화장솜이나 또는 3배 수세미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포장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덜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자기가 이것을 가져가려면 자기가 준비해간 장바구니는 맞아요. 기본이다. 알맹이만 들고 가시는 거죠. 보시면 포장재가 없다. 이 확산이 중요하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 정말 다중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구매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또는 자발적으로 쓰레기가 덜 나오게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사실 플라스틱 단가가 워낙 저렴하고 또 기존의 생산 설비를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지는 않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의 형태가 또 다르게 변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샵을 많이 이용하고 이런 매장이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 자체가 소비자의 요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 감소로 이어지고 재활용 또는 재사용보다도 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비 형태가 바뀌어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소비의 형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서로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과 함께한 환경하자. 오늘은 제로 웨이스트 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2월 23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